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지하주차장 입구. 낡은 경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섰다. 운전석에서 내린 건 정순 할머니, 올해 75이었다. 허리는 약간 굽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어디 민원 보러 가시나요? 주차 안내원이 물었다. 네, 등기 좀 떼러요. 그럼 1층 민원실 가세요. 주차권은 거기서 받으시고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 민원실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대부분 정장을 입은 변호사들과 깔끔한 차림의 민원인들이었다. 정순의 낡은 점퍼와 운동화는 유독 눈에 띄었다. 저기요. 정순이 접수 창구로 다가갔다. 젊은 여직원이 고개도 들지 않고 물었다. 무슨 일이세요? 주차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제야 고개를 든 여직원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주차권은 민원 보셔야 드립니다. 그냥 주차만 하시려고요? 아니에요. 등기도 떼야 하고. 그럼 먼저 민원 번호표 뽑으세요. 주차권은 민원 처리 후에 드립니다. 여직원의 목소리엔 명백한 불쾌함이 묻어났다. 옆에 있던 남자 직원이 낄낄거렸다. 요즘은 아무나 법원 들어오네. 주차권부터 달라니. 다른 직원도 힐끔거리며 수군거렸다. 그러게. 저 경차로 왔나 봐. 주차비 아끼려고 그러는 거 아냐? 정순의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번호표를 뽑았다. 126번. 현재 진행 중인 번호는 89번이었다. 대기석에 앉은 정수는 가방 속 낡은 수첩을 꺼냈다. 거기엔 빼곡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다. 부동산 주소, 주식 계좌번호, 각종 자산 목록들. 그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무언가를 확인했다. 126번. 드디어 차례가 왔다. 정순이 창구로 다가가자 아까 그 여직원이었다. 네, 무슨 민원이세요? 등기 하나 떼려고요. 주소 적으세요. 여직원은 여전히 무뚝뚝했다. 정순이 주소를 적자 여직원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강남의 고급 빌딩 주소였다. 하지만 곧 무시하듯 말했다. 수수료 1,000원입니다. 주차권은 필요하세요? 네, 부탁드려요. 자, 여기요. 여직원은 주차권을 던지듯 건넸다. 정수는 그 주차권을 받아들며 여직원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다. 3초 정도의 침묵. 여직원은 괜히 불편해져서 다음 분 하고 소리쳤다. 정수는 돌아서며 작게 중얼거렸다. 사람의 본성은 약자를 대할 때 보이는 법이지.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정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경차에 시동을 걸며 백미러를 통해 자신의 얼굴을 봤다. 주름진 얼굴, 그러나 눈빛만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다. 세상은 참 재미있어. 정수는 미소 지으며 차를 몰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정순의 집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빌라 2층이었다. 허름한 외관과 달리 내부는 단정했다. 오래된 가구들이지만 하나하나 손때 묻은 정성이 느껴졌다. 할머니, 다녀왔어요. 대학생 손녀 지원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왔니? 밥 먹었어? 네, 학교에서요. 할머니는 법원 다녀오셨어요? 응, 등기 떼러 잠깐 갔다 왔어. 지원이는 할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다름을 알아챘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 아무 일도 없었어. 정수는 미소 지었다. 그저 세상 공부 좀 했지. 정수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오래된 앨범과 서류들이 가득했다.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정순과 정장을 입은 남자가 함께 웃고 있었다. 남자는 정순의 남편, 국내 굴지의 대기업 창립 멤버였던 김태석이었다. 1960년대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김태석은 동료들과 함께 작은 무역회사를 시작했다. 정수는 그 옆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밤새 서류를 타이핑하며 함께 땀 흘렸다. 회사는 급성장했고 70년대에는 국내 10대 기업 안에 들었다. 하지만 성공과 함께 찾아온 건 배신이었다. 동료들은 창립 멤버였던 김태석을 밀어냈다. 주식도 경영권도 모두 빼앗겼다. 김태석은 분노와 스트레스로 쓰러졌고 2년간의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여보, 미안해. 당신 고생만 시켰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다. 정수는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고생이 아니었어요.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행복이었어요. 남편이 남긴 건 단 하나. 창립 당시 받았던 주식 0.3%였다. 당시엔 거의 가치가 없었지만 정수는 그 주식을 한 번도 팔지 않았다. 50년이 지났다. 그 회사는 이제 국내 3대 재벌이 되었고 0.3%의 가치는 천문학적으로 불어났다. 지난달 정순의 계좌에 4천억 원의 배당금이 입금되었다. 은행에서는 난리가 났고 프라이빗 뱅커가 직접 찾아왔다. 고객님, 이렇게 계좌에만 두시면 안 됩니다. 자산 관리를. 됐어요. 필요할 때 쓸게요. 하지만 고객님의 신분에 맞는 생활을. 내 신분은 그냥 할머니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정수는 여전히 경찰을 몰았고 시장에서 장을 받고 손녀의 등록금을 걱정했다. 아니, 걱정하는 척했다. 손녀에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할머니, 왜 이렇게 검소하게 사세요? 돈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 지원이가 한 번은 물었다. 지원아, 사람의 본성은 약자를 대할 때 보인단다. 내가 재벌이라고 밝히면 사람들은 내게 친절하겠지. 하지만 그건 나한테 친절한 게 아니야. 내 돈에 친절한 거지. 그럼 할머니는 사람들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이 아니라 관찰이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는 거야. 그날 밤 정수는 뉴스를 켰다. 주요 경제 뉴스가 흘러나왔다. 그룹이 올해 최대 배당을 실시했습니다. 주요 주주 명단이 공개되었는데요. 일반인 투자자 중 최대 수혜자는 정순, 김 씨로 약 4천억 원의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수는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이제 시작이구나. 다음 날부터 세상이 달라질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은 어제와 똑같이 분주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야, 어제 뉴스 봤어? 남자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소리쳤다. 무슨 뉴스? 아까 그 여직원 수진이가 물었다. 그룹 배당 뉴스. 4천억 받은 사람 있다잖아. 정순 김씨래. 완전 대박이지? 헐, 4천억? 수진의 눈이 커졌다. 다른 직원이 휴대폰을 보며 말했다. 어제 여기 왔었대. 그 할머니. 뭐?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포털에 글 올라왔어. 4천억 할머니 경차 타고 법원 왔다가 주차권도 못 받아 제목으로. 사무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두가 기사를 찾아 읽기 시작했다. 기사 내용은 구체적이었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할머니는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방문했으나 직원들의 무시와 조롱을 당했다고 한다. 낡은 경차를 몰고 온 할머니를 보고 아무나 법원에 들어온다는 등의 발언이 오갔으며 주차권 하나 받는데도 냉대를 받았다는 것이다. 수지는 손이 떨렸다. 어제 그 할머니였다. 점퍼를 입고 낡은 가방을 들고 조용히 주차권을 요청했던 그 할머니. 자신이 던지듯 건넸던 주차권. 동료들과 나눴던 수군거림. 설마 그분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맞을걸? 시간대도 딱 맞고 접수 기록 보니까 강남 빌딩 등기 떼러왔었어. 그 빌딩, 그룹 소유 건물이야. 사무실 전체가 술렁였다. 과장이 급히 들어왔다. 다들 일 그만하고 들어. 지금 상황 심각해. 위에서 난리 났어. 어제 민원인 응대 관련해서 보고서 올라갔거든. 과장님, 저희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알아. 너희가 그 할머니 응대했지? CCTV 다 확인했어. 내가 주차권 던진 것도 너희들이 뒤에서 수군거린 것도 다 나와. 수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지금 언론에서 전화 빗발쳐. 기자들이 인터뷰 요청하고 시민단체에서 항의하고 청와대까지 보고 들어갔어. 오후가 되자 법원 정문 앞에는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직원들이 4천억 원대 자산가를 무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할머니는 겸손한 차림으로 법원을 방문했으나 뉴스는 계속 이어졌고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법원 주차권 할머니가 올랐다.
댓글들은 뜨거웠다. 이게 공무원의 태도냐?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다니. 경차 타고 검소하게 사는 분한테 저런 대우를? 진짜 역겹다. 4천억 있어도 겸손하게 사는데 월급쟁이가 무슨 권력으로 무시를? 수지는 화장실에 숨어 울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피했다. 오후 3시 법원장 직속 감사팀이 민원실로 내려왔다. 해당 직원들 전부 회의실로 올라와. 지금 당장. 엘리베이터 안 수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다. 부은 눈, 떨리는 입술. 어제는 그토록 당당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초라할까? 회의실 문이 열렸다. 법원장과 감사관들이 앉아 있었다. 앉으세요. 법원장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어제 있었던 일 다들 알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우리 법원이 언제부터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곳이 됐습니까? 법 앞에 평등을 외치는 곳에서 경차 탔다고 낡은 옷 입었다고 사람을 무시한다. 이게 공직자의 자세입니까? 수지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내일 그 할머니가 다시 오신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응대를 보여드려야 할 겁니다. 법원장이 나가고 수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동료가 어깨를 두드렸다. 수진아,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 수지는 울먹였다. 나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무시했을까?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일 그 할머니를 다시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다음 날 오전 9시 법원 주차장 입구. 직원들은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다. 법원장까지 직접 나와 있었다. 오늘은 실수 없도록. 알겠지? 네, 원장님. 9시 30분 익숙한 경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다. 운전석에서 내린 정수는 단정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올렸고 작지만 품격 있는 가방을 들고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주차 안내원이 급히 달려왔다. 아, 괜찮아요. 정수는 미소 지으며 손을 저었다. 법원장이 다가왔다. 정순 여사님, 어제는 저희 직원들이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원장님까지 나오실 일은 아닌데요. 정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아닙니다. 법원의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됐어요. 전 그냥 민원 보러 왔어요. 특별 대우는 사양할게요. 정수는 천천히 걸어 민원실로 향했다. 복도에 선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다. 정수는 그들을 하나하나 쳐다봤다. 어제 자신을 비웃던 얼굴들이었다. 민원실 문이 열렸다. 수진이 창구에 서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정수는 창구로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어제 만났었죠? 네.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무엇이 죄송한가요? 제가 고객님을 무시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당신이 나를 무시한 게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약자라고 생각한 사람을 그렇게 대했다는 게 실망스러운 거죠. 수지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만약 내가 정장을 입고 비싼 차를 타고 왔다면 당신은 분명 친절했겠죠. 그게 문제예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겉모습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 쉽게 하지 마세요. 진심이 없으면 그냥 소음일 뿐이에요. 민원실 전체가 숨죽이고 있었다. 정순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말 한마디가 날카롭게 꽂혔다. 오늘은 민원 볼 게 없네요. 그냥 인사차 들렀어요. 정수는 돌아섰다. 고객님, 수진이 다급히 불렀다. 정순이 멈춰섰다. 제게 기회를 주실 수 없을까요? 다시는 이런 실수 하지 않겠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돌아봤다. 기회요? 당신한테 기회를 준다고 해서 당신이 변할까요? 변하겠습니다. 꼭 변하겠습니다. 말은 쉽죠.
정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했다. 그럼 증명해 보세요. 어떻게 변했는지. 정수는 민원실을 나섰다. 복도에서 법원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해당 직원들 징계하겠습니다. 징계요? 정순이 멈춰섰다. 원장님, 징계로 사람이 변하나요? 하지만 사람은 벌을 받아서가 아니라 깨달아서 변해요. 징계는 사양할게요. 대신 정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이 법원 안에 카페 있죠? 네, 1층에 있습니다만. 그 카페 매물로 나온 거 알고 계세요? 법원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알만한 사람은 다 알죠. 정수는 미소 지었다. 그 카페 내가 인수하려고요. 예? 카페를요? 네. 재미있을 것 같아서요. 정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는 민원실 쪽을 한 번 더 쳐다봤다. 수진이 창구에 서서 이쪽을 보고 있었다. 정수는 작게 중얼거렸다. 게임은 이제부터야. 일주일 후 법원 1층 카페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다. 정순의 작은 카페. 심플하지만 품격 있는 디자인이었다. 직원들은 수군거렸다. 진짜 카페 인수했네. 대체 뭐 하려고? 그냥 취미 아닐까? 하지만 정순의 의도는 달랐다. 카페 오픈 첫날 그녀는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에 섰다. 어서 오세요. 들어온 손님은 다름 아닌 법원 직원들이었다. 어색한 표정으로 주문했다. 아메리카노 하나요? 네, 잠시만요. 정순은 능숙하게 커피를 내렸다. 커피를 건네며 정순이 물었다. 혹시 저 기억하세요? 네, 기억합니다. 직원은 고개를 숙였다. 괜찮아요. 편하게 드세요. 커피는 맛있어요. 정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직원은 편할 수가 없었다. 4천억 자산가가 직접 내린 커피라니. 게다가 자신들이 무시했던 그 할머니가. 점심시간이 되자 민원실 직원들이 단체로 내려왔다. 수진도 함께였다. 어서 오세요. 정수는 여전히 미소 지었다. 저기, 여사님.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주문하세요. 여긴 카페예요. 사과는 받지 않아요. 하지만 카페라떼 하나, 아메리카노 둘. 다른 직원이 재빨리 주문했다. 정수는 커피를 만들며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이 카페 원래 적자였대요. 커피값도 비싸고 맛도 그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인수하신 거예요? 한 직원이 물었다. 네. 여기 사람들한테 좋은 커피 마시게 해주고 싶어서요. 가격도 반값으로 내렸어요. 직원들은 놀랐다. 법원 앞 카페들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수진이 물었다. 정수는 잠시 손을 멈췄다. 그리고는 천천히 말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돈이 많다고 알려지기 전과 후. 그 차이를 직접 경험하고 싶었죠. 지난 일주일간 재미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극존칭을 쓰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선물을 가져오기도 했죠. 그런데 그 사람들 일주일 전엔 내 얼굴도 몰랐어요. 정수는 커피를 건네며 계속했다. 이 카페를 차린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을 매일 보고 싶어서요. 직원들은 당황했다. 그게 무슨 뜻일까? 매일 여기 와서 커피 사세요. 그리고 나를 보세요. 카운터에서 커피 내리는 할머니. 그게 바로 나예요. 4천억이 있든 없든 나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침묵이 흘렀다. 정수는 다시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섰다. 그런데 말이죠. 정순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다. 어제 그 목소리 아직도 귓가에 남네요. 요즘은 아무나 법원 들어오네. 그 말 기억하세요?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땠는지 아세요? 창피했어요. 부끄러웠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죠. 등기 하나 때려온 게 죄가 되나 싶었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알고 보니 잘못한 건 나가 아니더라고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사람들이 잘못한 거였어요. 정수는 완성된 커피를 트레이에 올렸다. 여기요, 커피 맛있게 드세요. 직원들은 커피를 받아들고 자리로 향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커피를 마시지 못했다. 목구멍으로 넘어갈 것 같지 않았다.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카운터로 왔다. 여사님,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수는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다. 3초, 5초, 10초. 긴 침묵이었다. 용서요? 정순이 천천히 말했다. 당신은 지금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 당신은 지금 두려움 때문에 사과하는 거예요. 진심이 아니라 불안함 때문이죠. 내가 당신한테 어떤 해를 끼칠까봐, 직장을 잃을까봐, 그래서 사과하는 거잖아요. 수지는 할 말을 잃었다. 정순의 말이 정확히 맞았다. 진짜 반성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앞으로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게 진짜 사과예요. 정수는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울고 자리 가서 커피 드세요. 식으면 맛없어요. 그날 이후 법원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정순에게 지나치게 공손했고 누군가는 아예 카페에 오지 않았다. 권력관계는 완전히 뒤집혔다. 하지만 정수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웃으며 커피를 내렸고 손님들에게 친절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강력한 메시지였다. 저 할머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한 직원이 중얼거렸다. 그러게. 4천억이 있어도 저렇게 검소하게 사시다니. 아니, 검소한 게 문제가 아니야. 저 카리스마가 진짜 무섭다고. 정수는 그 말들을 듣지 못한 척했다. 하지만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한 달이 흘렀다. 정순의 작은 카페는 법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간이 되었다. 저렴한 가격과 맛있는 커피, 그리고 정순의 따뜻한 미소 덕분이었다. 할머니, 오늘도 카페 가세요? 손녀 지원이가 물었다. 응. 요즘 재미있어서 말이야. 무슨 재미요? 사람 구경하는 재미. 정수는 웃으며 나갔다. 카페에 도착하자 이미 줄이 서 있었다. 아침 커피를 사러 온 직원들이었다. 어서 오세요. 정수는 밝게 인사했다. 그때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다. 수진이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얼굴엔 화장기가 없었고 눈가엔 피곤함이 역력했다. 아메리카노 하나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네. 정수는 커피를 만들며 물었다.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그냥 잠을 못 자서요. 왜요?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계속 생각나요. 그날 제가 했던 말들이요. 밤만 되면 그 생각이 나서 잠을 못 자겠어요. 정수는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그게 바로 양심이에요. 예?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양심이 불편해지죠. 그게 정상이에요. 당신은 지금 정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울지 마세요. 대신 배우세요. 이 경험에서. 정수는 냅킨을 건넸다. 그날 오후 정수는 변호사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다. 여사님, 법원 측에서 공식 사과하고 싶다고 합니다. 기자회견도 열 수 있다고요. 필요 없어요. 하지만 변호사님, 나는 사과를 받으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원하시는 겁니까? 정수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변화요. 사람들이 변하는 걸 보고 싶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모르죠. 하지만 시도는 해볼 만하잖아요.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카페로 들어왔다. 법원장과 주요 간부들이었다. 여사님,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무슨 일이세요? 저희가 제대로 된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걸 드리고 싶습니다. 법원장이 건넨 것은 평생 무료 주차권이었다. 정수는 웃음을 터뜨렸다. 주차권이요? 그거 하나 못 받아서 이 소동이 벌어진 건데요. 그래서입니다. 저희가 얼마나 우매했는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정수는 주차권을 받아들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이거 하나만 더 부탁해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이 카페에서 일할 아르바이트생이 필요해요. 시간제로요. 혹시 괜찮은 직원 있으면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법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한 명 있습니다. 요즘 많이 반성하고 있는 직원이요. 누구죠? 김수진이라고 민원실 직원입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직원 보내주세요. 면접 보겠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 카페로 왔다. 긴장한 표정이었다. 앉으세요. 정순이 커피 2잔을 테이블에 놓았다. 여사님, 저를 왜 부르신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고 싶어요? 예. 수진은 놀랐다. 여기서 주말에 일하면 어때요? 물론 급여는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여사님한테 그렇게 그래서 더 배울 게 많지 않을까요? 서비스업이 뭔지, 손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수지는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울지 말고 커피나 드세요. 내가 만든 건데 맛있어요. 그날부터 수지는 주말마다 카페에서 일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정순이 하나하나 가르쳤다. 손님한테는 항상 눈을 보고 인사해요. 진심이 전달되거든요. 네, 여사님. 그리고 절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저처럼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도 엄청난 사람일 수 있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배웠다. 몇 주 후 카페 한쪽 벽에 새로운 액자가 걸렸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인생 공부 잘했죠? 손님들은 그 문구를 보며 웃었다. 그리고 각자의 방식으로 그 의미를 되새겼다. 정수는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복수가 아닌 교육. 그게 그녀가 원했던 것이었다. 경차 타고 법원을 접수한 할머니 이야기는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다. 주요 일간지들이 일면에 보도했고 방송에서도 특집으로 다뤘다. 4천억 자산가 정순 씨의 통쾌한 일침. 법원 직원들의 오만을 꺾다. 검소한 부자가 준 교훈.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다. 경차 할머니의 반전 드라마 전국민 사이다 외침. 포털 사이트 댓글란은 폭발했다. 리으리응 사이다다 키읔키읔키읔 공무원들 기죽이는 거 개시원함. 4천억 있어도 경차 타고 검소하게 사는 게 진짜 부자지. 저런 게 진짜 노블레스 오블리주다. 복수가 아니라 교육을 하시네. 법원 직원들 반성해라. 공직자가 그게 뭐냐? 하지만 정수는 언론 인터뷰를 거절했다. 단 한 곳 KBS 시사 프로그램의 요청만 받아들였다. 왜 하필 저희 프로그램만 허락하신 겁니까? PD가 물었다. 자극적이지 않으니까요. 당신들은 진실을 전하잖아요. 녹화 당일 정수는 여전히 수수한 차림으로 나타났다. 앵커가 질문했다. 여사님,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통쾌하시죠? 통쾌하진 않아요. 그냥 안타까울 뿐이에요. 안타깝다니요? 우리 사회가 아직도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게요. 제가 경차를 탔으니까 무시당한 거잖아요. 만약 제가 벤츠를 탔다면 분명 대우가 달랐을 거예요. 앵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문제예요. 사람의 가치가 타고 다니는 차로 결정되는 사회. 입은 옷으로 결정되는 사회. 그런 사회는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카페를 차리신 건가요? 네. 저는 매일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요. 법원 직원들, 변호사들, 일반 시민들. 다양한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저는 모두에게 똑같이 대해요. VIP도 없고 일반 손님도 없어요. 모두 똑같은 손님이에요. 그게 여사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인가요? 정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또렷하게 말했다. 돈보다 중요한 건 품격이에요. 특히 약자를 대하는 태도죠.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보여줘요. 그 말이 방송을 타자 엄청난 반응이 쏟아졌다. 교육부에서는 인성교육 자료로 만들었고 공공기관에서는 직원 교육에 활용했다. 일주일 후 정순의 카페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법무부 장관이었다. 여사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여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법원의 인권 교육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여사님께서 그 강사로 나서주실 수 있을까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전 강사는 아니에요. 그냥 커피나 파는 할머니죠. 하지만 대신 제 이야기를 쓰세요. 그리고 퍼뜨리세요. 사람들이 배우게요.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보라고. 장관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손녀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할머니, 이제 유명인 다 됐네요. 유명해지려고 한 건 아닌데. 정수는 웃었다. 그럼 왜 하신 거예요? 그냥 조용히 사실 수도 있었잖아요. 정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손녀를 바라봤다. 지원아,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은 많아. 하지만 그 돈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적어. 나는 내가 겪은 일을 그냥 참고 넘기고 싶지 않았어. 변화를 만들고 싶었어. 변화요? 응. 사람들이 서로를 좀 더 존중하는 세상. 겉모습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하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었어. 지원이는 할머니를 꼭 껴안았다. 할머니 멋있어요. 멋있긴. 그냥 늙은이의 고집일 뿐이야. 하지만 정순의 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6개월이 흘렀다. 정순의 작은 카페는 이제 법원의 명물이 되었다. 관광객들도 찾아올 정도였다. 여기가 그 유명한 카페구나. 경차 할머니 카페. 정수는 여전히 매일 카페에 나와 커피를 내렸다. 하지만 이젠 혼자가 아니었다. 수진이 정규 직원이 되어 함께 일했다. 손님,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밝고 친절했다. 수진 씨 많이 달라졌네요. 단골 손님이 말했다.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사람 대하는 법을요. 정수는 뒤에서 흐뭇하게 웃었다. 어느 오후 정수는 카페 한 구석에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으로 그녀의 경차가 보였다. 여전히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차였다. 할머니. 수진이 다가왔다. 왜? 고맙다는 말하고 싶어서요.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기회는 내가 준 게 아니야. 내가 잡은 거지. 그래도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전 변하지 못했을 거예요. 정수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넌 원래 좋은 사람이었어. 그냥 잠깐 길을 잃었던 거지. 그때 한 무리의 학생들이 카페로 들어왔다. 대학생들이었다. 여기가 그 카페구나. 수업 시간에 배운 곳. 경영학 교수님이 사례로 소개했어요. 4천억 할머니의 반전 스토리. 정수는 학생들에게 다가갔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할머니가 그 유명하진 않고 그냥 커피 파는 할머니예요. 학생들은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정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다. 할머니,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복수하지 않으셨어요? 그 직원들한테 진짜 혼쭐을 낼 수도 있었잖아요. 정수는 커피를 내리며 대답했다. 복수는 쉬워요. 하지만 그게 뭘 남기겠어요? 원한만 커질 뿐이에요. 나는 복수가 아니라 교육을 하고 싶었어요. 교육이요? 응. 사람들이 배우게 만드는 거.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그게 진짜 변화를 만들어요. 한 학생이 물었다. 그럼 할머니는 행복하세요? 4천억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잖아요. 정수는 웃으며 창밖의 경차를 가리켰다. 저 차 보여? 20년 된 경차야. 바꿀 수도 있어. 하지만 안 바꿔. 왜냐하면 저 차가 나를 나답게 만들거든. 무슨 뜻이에요? 돈이 많다고 사람이 변하면 안 돼. 본질은 그대로여야 해. 나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고 시장에서 장 보고 손녀 도시락 싸주는 할머니야. 4천억이 그걸 바꾸진 않아. 학생들은 감동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해가 지고 카페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다. 정수는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혼자 앉았다. 손에는 직접 내린 커피 한 잔. 수진이 청소를 하며 물었다. 할머니,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날 그냥 참고 넘길 걸. 후회?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전혀. 오히려 감사해. 그 일 덕분에 난 더 많은 걸 배웠거든. 뭘 배우셨어요?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지만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 한 사람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정수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주차장에 그녀의 경차가 서 있었다. 작고 낡았지만 그 차는 그녀의 자부심이었다. 겉으론 작아도 마음이 크면 세상이 달라지지. 그 말과 함께 정수는 미소 지었다. 카페의 불이 하나둘 꺼졌고 고요한 밤이 찾아왔다. 다음 날 아침 카페 문엔 새로운 문구가 붙었다. 진짜 부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도 겸손하게 당당하게. 마이너스 정순 올림.